이 홍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해 가면서 알아볼까요?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세포호흡으로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되어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반면 발효는 해당 과정을 통해 생성된 피르부산이 산소가 없거나 부족할 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만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피르부산이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여 아세틸코에인을 만들고 이 아세틸코에인은 TC 회로를 거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젖산과 에탄올입니다. 자, 산소호흡의 진행 장소는 세포질 포함하여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요. 발효는 세포질에서만 진행됩니다. 산소호흡으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는 반면 발효는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에너지를 포함한 분해산물, 고에너지 중간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젖산과 에탄올 등이 생성됩니다. 산소호흡을 통해서는 포도당이 여러 과정을 거치며 다량의 ATP가 합성되는 반면 발효는 불완전 분해가 되어 소량의 ATP만을 합성합니다. 자, 그럼 발효의 종류 중 첫 번째 알코올 발효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에탄올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당 두 분자의 ATP가 순생성됩니다. 자, 화학식으로 된 이 과정을 보면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두 분자의 피르부산으로 산화됩니다. 그 이후 세포질에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여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분자의 CO2가 방출되죠. 이 생성된 아세트알데히드에 두 분자의 NADH가 NAD+로 산화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환원되어 두 분자의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탄소 수의 변화를 보면 피르부산은 C3, 아세트알데히드는 C2, 그리고 에탄올도 C2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수의 변화도 볼까요? 피르부산은 수소 원자가 8개, 아세트알데히드는 수소 원자 8개, 그리고 에탄올은 수소 원자가 12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보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두 분자의 NADH는 두 분자의 NAD로 산화되고 아세트알데히드를 환원시키죠. 이때 NAD+는 해당 과정에서 다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효모는 진핵생물로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빵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젖산 발효인데요. 젖산이라면 생소할 수 있지만 유산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할 것입니다. 이 젖산 발효를 일으키는 세균을 다른 말로 유산균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사람에서도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자, 그 과정을 보면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 두 분자의 피르부산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후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NADH가 NAD로 산화되면서 피르부산을 환원시키는데요. 바로 젖산이라는 물질로 환원시킵니다. 탄소수를 보면 피르부산은 C3, 젖산은 C3입니다. 반면 수소수를 보면 피르부산은 8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젖산은 12개의 수소 원자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NAD는 해당 과정에서 다시 사용된다는 것 체크하고요. 사람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 젖산 발효를 통해서 ATP가 소량이나마 합성됩니다. 그리고 김치, 요구르트, 치즈 등을 만드는데 젖산 발효가 가능한 젖산균이 이용되는 것이죠. 이 발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소가 없더라도 세포질에서 발효가 일어난다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NADH가 다시 NAD+로 산화되면서 해당 과정에서 NADH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피루부산이 젖산 또는 에탄올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 NADH가 NAD+로 전환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은 해당 과정에 NAD+를 공급하여서 이 두 개의 ATP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자, 산소호흡 과정과 발효 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도당으로부터 피루부산까지 가는 해당 과정은 공통적이므로 피루부산부터 시작하면요, 탄소가 3개 있는 분자고요. 아세틸코에인은 탄소 2개, 에탄올은 화학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2H5OH, 젖산은 C3H6O3.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피루부산 한 분자가 아세틸코에인을 만드는데 ATP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NAD+도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NAD+를 가지고 NADH가 한 분자가 나오게 되고 CO2도 한 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피루부산 한 분자가 에탄올 한 분자를 만들 때 ATP는 나오지 않고요. NAD+ 한 분자 나오죠? NADH 나오지 않고요. CO2 한 분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피루부산 한 분자가 젖산 한 분자를 만들 때 ATP 나오지 않고요. NAD 한 분자, NADH 나오지 않고 CO2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피루부산 한 분자를 기준으로 했지만 원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들고 아세틸코에인 두 분자, 에탄올 두 분자, 젖산도 두 분자가 생성되지만 문제의 기준에 따라 생성물의 분자 수를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탄소수의 변화 못지않게 수소수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피루부산에 비해 아세틸코에인을 만들 때는 NADH 생성만큼 수소수가 감소하고 NADH로부터 받은 만큼 에탄올 한 분자를 만들 때 수소수가 증가하고요. 젖산도 마찬가지로 수소수가 증가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효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